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2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돈입니다. 아침부터 타코가 먹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장 초반부터 쭉 밀리기 시작하더니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했고요. S&P 500과 다우가 1% 넘게 하락했고, 어제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종목들이 또 그 구글의 퀀텀 뭐죠? 무슨 퀀텀인데? 무슨 퀀텀이지? 아시죠? 6배 그 메모리 용량을 줄일 수 있는 터보 퀀트. 그랬나봐. 터보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단어들이 너무 새롭게 나오고, 전 요새 또 중동에 빠져가지고 모즈타바라 비롯한 4가지 그 4글자 이름을 외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터보 퀀텀, 그것 때문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종목들도 하락을 했고, 어제는요 구글과 메타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법원에서 소셜미디어 관련한 중독에 대한 책임이 구글과 메타 같은 기업들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M7 종목들이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게 먼저 좀 반영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은 오늘도 또 이 흐름이 영향 미치게 될 건지 좀 봐야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타코가 먹고 싶어지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장 마감하고 나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타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전에는 이제 그 48시간을 줬고 5일을 더 줬고, 거기에 지금 또 4월 6일까지 열흘 동안 연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바로 지상군 투입이나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을 좀 연장을 해서 지금 한번 대타협을 이뤄보겠다라는 그 의지를 밝힌 건지, 어쨌든 뭐 언론 보도에 뭐 잘못된 내용에 있어서는 믿지 마라, 잘 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장을 좀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애프터마켓에서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초록불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하락에 대한 반발 작용인지 아니면 트럼프 영향이 좀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월가 뉴스레터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 밤사 있었던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인터뷰 계속해서 4주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관련한 특별 기획 생방송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관련한 중동 상황들, 정말 이란에서의 지금 계속해서 되게 강경하게 우리는 절대 15가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의 그 5가지를 받아주지 않는 한 절대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경한 태도가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물밑 협상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건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거의 뭐 오늘 종군 기자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 돼요, 취재하러. 네. 명성님은 옷을 끝까지 올려가지고 아이고. 서태지와 아이들 느낌으로 태그. 마이크 딱 가려지네요. 네.
자, 밤사이 시장이 초반에는 조금 올랐다가 네. 쭉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건 것 같아요. 5일 뒤에 있다 네. 예고했었잖아요. 5일 유예를 뒀었잖아요. 네. 근데 그 5일이 거의 가까워졌잖아요. 그쵸. 이제 목요일, 금요일 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앞두고 협상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5일 유예가 끝나가는데 정말 발전소를 파괴하면 어떡하지? 정말 지상전을 시작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가운데 또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한 명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러면은 트럼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우리는 주말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그쵸. 그 심리가 그대로 시장에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그럼요. 예,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밑에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 매수가 들어와야 얘기가 좀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고 계속 밀리다가 끝이 나 버렸죠. 근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아무도 안 사네. 오늘 금리가 계속 오르네. 금리가 4.4를 또 넘었네.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요 화면부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타코를 했습니다. 금리 보다가 한 걸까요? 와, 그 정확히 트리거는 그 모르겠는데 4.5 막 이렇게 되는 거 되게 두려워하는 예, 분이시잖아요. 금리일 가능성이 높기는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요거 보시면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절대 본인이 한 건 아니에요. 이란 정부가 요청했기 때문이고 본 성명은 에너지 시설 파괴 계획을 10일간 중단해서 2026년 4월 6일 월요일 오후 8시 미국 동부 시간 오후 8시면 다음 주 화요일 국내 시간으로 오전 9시라고 합니다. 네. 그때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협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과 그 외 세력의 잘못된 주장과는 다르게 매우 순조롭습니다. 라고 오늘 새벽 오전 5시 11분 이건 한국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 끝나고 11분 뒤에 이 타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무조건 시장을 보고 있었다인 것 같습니다. 보고 있으면 장중에 좀 얘기하지. 어, 장중에 좀 말씀하시지 뭐 이렇게 참았다가 11분 있다가 얘기하세요. 뭐 요즘 약간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발표하기 직전에 뭐 원유 선물의 어떤 거래한다. 네, 수급이 급격하게 이동을 한다. 그것도 인식한 거예요? 또 의식하고 보고. 근데 그게 뭐 진짜 처음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희 방송에서. 그때만 해도 이게 진짜 어디 출처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런 곳에서 실제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 출처가 좀 센 곳이라서 어느 정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런 메시지를 올리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기력함을 좀 느끼기는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사람이구나. 예. 그래서 제가 왜 금리를 말씀드렸냐면 이 금리가 이 임계점에 부딪힐 때 요 차트 보시면요. 금리가 4.4%, 4.5% 임계점에 부딪힐 때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유가에 대해서는 나는 오늘 호르무즈 별로 관심 없어. 사실 호르무즈가 막히든 말든 우리는 크게 타격도 없어라는 얘기를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가 오늘 올라가면서 93달러까지 올라갔지만 그때까지는 크게 반응을 안 했고 결국 이제 금리지 않을까. 우리는 계속 금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99.9 그리고 금값은 4,400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은 다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궁금했는데 딱 그 시간대에 이렇게 5시 10분이죠. 네. 5시 10분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다시 조금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기는 한데 일단은 타코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 먹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선물은 딱히 이게 개장이 안 돼서 이게 움직임이 없는데 요거 개장하면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5시에 닫힌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 개장하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간밤에 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끌어졌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밑에서 받아주는 게 없는 거죠.
뭐야 이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예고했던 5일이 끝나는데 이러면 진짜 지상전 할 것 같은데에 대한 우려였고 뭐 전반적으로 빨간색이라서 종목에 대해서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에너지주가 다시 올라왔다, 유틸리티 올라왔다 정도이고 그리고 마이크로는 급락이 좀 있었네요. 이 얘기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쪽에서도 이제 AI 그리고 뭐 우주 뭐 이런 성장 섹터들 아무래도 금리에 취약한 섹터들이 같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일단 간밤의 장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바로 내용 볼까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누가 또 사망을 했어요.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을 일단 뭐 하기는 해야 되니까 예, 뭐 물론 상황이 또 급격하게 탁구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간밤에 어떤 이 분위기가 진행됐는지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다길래 진짜 이거 뭐 지상전의 시작인가?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나 했더니 이스라엘이 했더라고요. 예,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고 이란 해군사령관 알리레자 탕실이라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예. 어떤 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주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뭐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몰라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를 주도했다라는 메시지만 봤을 때 굉장히 좀 높은 곳에 있는 그쵸, 사람이구나 그쵸. 라는 걸 알 수 있고 핵심 요인 중에 한 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보니까 진짜 뒤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최근에 이란의 그 국회의장 갈리바프라는 사람이랑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통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란의 외무장관 아라그치라는 사람도 최근에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되거든요. 요 두 명까지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파키스탄이 큰일 났다. 지금 이스라엘이 진짜 다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 대화할 사람이 없어진다. 라고 해서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 뒤가 없이 계속 이런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합의를 하지 마련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과연 그러면 최고 지도자급에 되는 사람들의 사망 소식이 더 이상 없을까를 우리가 또 확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상을 하기 위한 인물들은 좀 남겨둔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죠. 어쨌든 계속 더 이상의 사상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 15가지를 네. 받았고 이란 쪽에서는 5가지를 또 줬잖아요. 네. 근데 그 외에도 계속 뭔가 중재국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지와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미국은 전했고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입장이었으니까 이란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제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사령관이 죽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란의 스탠스는 어떤지 보시면 우리는 답변을 전달했다 이거예요. 네. 타스님 통신이라는 게 이란의 언론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전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의도가 너무 불신하는 그런 상황이고 조건이 너무 불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그 15개를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냐라고 하면서 5개로 줄여서 우리는 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뭐 합의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이란은 뭔가 서로 카드를 계속 교환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외교 멈추지 않았다. 만약에 워싱턴에서 현실주의가 우세하다면 이라는 말은 미국에서 조금만 양보를 해준다면 우리는 분명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의지는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뭘 양보해야 될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또 이란의 협상당이 네. 매우 이상하다.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어제 저녁에 나왔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인데 네. 이걸 받은 상태에서 미국의 반응은 어땠는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란이 지금 이럴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사령관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지금 모든 그 나라들이 중동도 막 개입을 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을 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자세로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근데 트럼프의 말도 도대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뭐 이란 해군과 공군을 괴멸시켰고 90%를 파괴했는데 이란이 협상을 간절하게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란과 협상할 수 있을지 협상할 의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어림짐작을 해보면 이란이 협상을 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내가 절대 이란에게 협상을 제안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란이 그 내가 제안한 거를 전혀 받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나도 지금 골치가 아프다. 협상할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나는 이런 입장이 아니야. 미국은 협상이 아니어도 되거든. 이라는 게 나는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공략하고 싶은 목표는 아직도 남아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공세를 피우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더 크게 화를 입을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계속 협상에 미진하느냐. 그러면서 금요일 마감 시한이 변경될지 아직 모르겠다. 새로운 협상 시한 관련 질문에 발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장중에 나왔다가 장 끝나고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고 다만 여전히 기회는 있다라고 뭔가 본인은 이제 이란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지금 최후의 일격을 또 준비 중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상전 투입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여기 네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하르그 섬에 침공하든가 봉쇄하든가 그리고 이 라라크 섬이라는 곳이 또 있다면서요. 여기 또 어디예요? 네, 거기 뭐 그 최근에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몇 개 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수tum부 대툼 말고 그 예, 밑에가 라라크예요? 그쪽인 것 같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 장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네. 하니까. 그리고 그 두 개의 작은 섬 뭐 이런 것까지 다 점령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란산 석유는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이런 곳까지 지금 차단을 하고 납포를 하려고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협상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라고 미국이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이란 입장에서도 계속 그걸 방어하려고 지금 뭐 협상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러다가 때릴 수 있으니까 방어하려고 뭐 100만 명의 병력 투입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어떻게 100만 명이 나오지 했더니 지금 그 모병 지원이 급증하고 있대요. 이란 내에서. 아. 예, 뭐 민병대, 혁명수비대, 육군에 대한 모병 지원이 급증하면서 우리 뭐 힘내서 막자 뭐 이런 분위기가 이란 내에서 형성이 되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란 강경파는 이거 봐라. 우리가 핵 개발 속도를 안 내니까 이렇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오히려 핵 개발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미국이 알면 또 지상전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니즈가. 아니 우리 핵 막으려고 했는데 핵 개발 속도를 낸다고 하면서 이제 지상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어제 팽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 국가들이 계속 개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 장중에는 사실 이 분위기를 보고 아무도 살 수 없었던 그쵸. 예,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확전이 안 되기를 누구보다 다들 염원을 하고 그쵸. 아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양측에서 이야기하는 그 팽팽한 신경전 그러니까 절대 우리 못 받아줘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또 사망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장 맞아요. 소식이 또 과연 또 이게 근데 또 약간 양치 소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48시간 5일 그러니까. 10일 그러다 뭐 이 힘이 점점 한 떨어지죠. 달, 뭐 예. 1년 이렇게 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선물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선물이 에너지 관련한 거라고 했던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호르무즈를 계속 봐야 되는데 네. 그 지난번에 이란이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선물을 주더라라고 하면서 그때 또 타코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했었는데 선물이 그쵸. 뭔지는 안 밝혔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10척의 유조선 통행을 허가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척이 그러니까 이란하고 친이란에 관련한 선박이지 뭐 근데- 미국 선박 이런 거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런 배들만 통행하는 줄 네, 알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란에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미국으로 오는 거? 친미국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오. 선박을 빼줬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자꾸 그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메시지는 둘이 금방 싸우겠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뭐 갈리바프라는 국회의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갈리바프의 입장상 우리 미국이랑 지금 대화 중입니다라고 하기에 이란 내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를 믿어줘라는 메시지로
열척 보내줄게. 우리 대화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그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밝힐 수는 없었던 건데 이번에는 그 열척의 유조선 통행을 허가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센트 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짠가 하고 또 쳐다봤죠. 블룸버그에서 찾아보니까 없대요. 8천. 통과된 배가 없다. 예, 뭐 레이더에 안 잡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럴 레이더를 수도 끄고, 있고. 예. 지나갈 수도 있다. 8척이 통과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희망회로를 전 돌려봅니다. 네. 어쨌든 그 10척이라고 했잖아요. 8척 나가고 추가 2척이 나갔다라고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근데 이란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2척이 나가기는 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진위 여부를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와중에 스페인 선박은 이란이 통행을 허가해 준대요. 왜 초반부터 계속 저희 그 월모부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스페인은 미국 그 군사 기지를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스페인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죠. 근데 요걸 보고 이란은 스페인 배는 내줄게 라고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긁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긁혔습니다. 미국은 나토를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나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이 매우 중요한 시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또 동맹국들의 섭섭할 수 규합을 있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언더스탠딩에서도 이란 대사님의 인터뷰가 있었고 네. 공식적으로 이제 비적대국 이란의 비적대국 대한민국은 이란의 비적대국이 아니다. 이제 뭐 통과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애매하죠 우리나라 우리는 입장에서. 또 사드를 네. 또 빌려줬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OECD에서 올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이 4.2%를 그러니까요. 이거 제시했어요. 충격적이죠. 네. 4라는 숫자는 우리가 예상하지 상은 못했던.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네. 그나마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뭐 2는 아니고 3 정도 갈 수도 있겠다 오, 정도였는데 4.2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전망치를 크게 끌어올릴 거고요. 결국에 그 트리거는 역시나 이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GDP 성장률도 둔화되고 세계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고 그래서 물가지수 전망치는 전 세계는 4%, 미국은 4.2%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전에 발표했던 것 대비해서 G20 글로벌 20개 국가는 4%의 물가 성장률이 상승률이 예상이 되고 미국은 1.2 더해서 4.2까지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G20은 원래 2.8이었는데 4가 된 거고요. 미국은 3이었는데 4.2가 된 거죠. 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타격이 제일 크다라고 하면서 4, 그리고 인도 1.7% 올라간 5였어요. 근데 뭐 다행히 2027년은 대부분 이제 하향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연준에서도 그리고 OECD에서도 단기적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는 게 2026년 안에는 그 여파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2026년은 경기 성장 곡선이 안 그래도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더 크게 깊숙하게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이렇게 내놓기도 했고요. 그와 동시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연준은 그래도 금리를 올리지는 않는데요. 네. 2026년이나 27년이나 근데 이제 일본도 계속 올리는 중이고 요즘 또 그 유럽에서 ECB에서 계속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다른 단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실생활에서 실제로 경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시에서는 현재 경기 침체 우려를 37%까지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요거 라가레드. 보시면, 유럽에서 경기 충격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OECD에서 발표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다른 단체나 이런 곳들이 계속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피부로는 아직까지는 와닿진 않잖아요. 맞아요. 물가 상승률도 그렇게 와닿진 않는데
그냥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란이 우리나라를 비적대국으로 생각 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 비적대국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 머리는 뇌로 꽉 차 있습니다. 비적대국. 아니 그러니까 비적대국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잘못 좀 말했나 봐요. 어렵네요. 생각해 보니까. 비적대국이에요. 예, 네, 그쵸, 다시 그쵸. 한번 적대적이지 정정해 않다.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란 대사님이라고 또 한 것도 불편하시는 분들 어떻게 그럼 뭐 네. 야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독일에서 연료 가격의 인상에 제한 조치가 또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실물 경기로 과연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독일 쪽에서는 연료 가격 인상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유가를 좀 안 올리려고 노력을 하나 보다,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안 가려고 노력을 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 결국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유가는 올라와 있고 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결국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결국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면서 영국 소매업체 넥스트 그리고 H&M 뭐 같은 기업들이 불안감을 또 피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계속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시장은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칼시에서 아까 37%라고 말씀드렸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물가 상승과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 침체 위험을 30%까지 전망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보다 무서운 건 사실 금리죠. 물론 둘 다 무서운 거지만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4주 연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그때부터 추가로 40bp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UBS가 여러분들 그 혹시 뭐 구분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계속 UBS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UBS 얘기를 많이 드린 게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야 한다, 사야 한다라고 보는 그런 증권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일단 9월로 연기를 했어요. 그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경제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9월까지 금리 인하는 어렵기 때문에 뭐 다행이죠. 어쨌든 인상 얘기는 안 하니까 인하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꺾는 그런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결국에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나스닥이 10% 정도 하락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조정 국면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놓고 계속 공방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들어올리는 힘이 전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들어갔고요. 조정 국면이라고 하면 고점 대비 10%의 하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고점이 24,000이기 때문에 거기서 2,400을 빼면 21,600 정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21,40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이 차트가 굉장히 무섭죠. 확연하게 좀 꺾인 게 주봉상으로 나스닥 차트가 좀 보입니다. 뭐 여기서 다행히 좀 지지를 해주면은 다행이겠지만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네요. 기술적으로 아니면은 여기 2만 선까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전 고점 차티스트가 됐습니다. 우리 명성님이 차트까지 보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3주 연속 매수를 하다가 이번 주부터 대규모 매도에 들어갔대요. 저 기관은 이제 우리가 말한 헤지펀드 그건 아니고 일반적인 전체 여기.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인스티튜셔널 이쪽이고요. 이게 규모가 꽤 큽니다. 헤지펀드는 그래도 이번 주에 좀 받았는데, 근데 인스티튜셔널이 4주 동안 조금이나마 매수를 하다가 이번 주에 좀 던진 거죠. 그게 좀 크고 그 의미는 아마 전쟁이 3주까지는 버텼는데 4주 차부터는 이제 위기가 좀 된다. 생각보다 심화된다. 라고 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기관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JP모건에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다행히 소폭 확보를 하고 있대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매수가 좀 들어와줘야 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스는 계속 매수하라고 하네요. 저 바클레이즈 혹시 우리 빈센트 님을 그래요? 보시나? 밀사, 여주사. 맞다. 네. 여주사.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유지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사실 똑같은 얘기기는 해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충격이고 미국 기업 실적 견조하고 투자 사이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은 시장 심리에 비하면 여전히 강하다. 그걸 극복해야 할 걱정의 벽이라고 하는데 이거 극복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으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은 손을 놓고 있는 건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를 한 번씩 해주니 이 투자자들을 진짜 미치게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이러면 아마 오늘 밤 본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중에 타코 체인점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로 하실 것 같아요. 뭐 하나 그러려고 만들지 하나? 않을까. 그래서 뭐 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또 이제 발전소를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했던 걸 5일 유예했다가 이제 10일 유예로 바꿨습니다. 이 이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과연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에는 상황이 달라져 있을지 아니면 그때 또 타코를 준비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나스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금리가 4.4%까지 올라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더라 정도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참 CNBC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Grin and bear it. 이악 물고 버텨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까지 악 물어야 돼요? 요즘 가끔 뭐 많이들 쓰는 그런 대화체 같은 느낌이죠. 여기 보면은 왜 그러냐면 기본 시나리오가 여전히 이게 서로 너무 힘든 싸움인데 네.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벗어나겠느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제 장기화 되겠네 이거 언제 끝나겠나 하고 있지만 투자 전략가들은 여전히 그래도 장기화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오후쯤만 해도 제가 이제 거의 뭐 중동 관련한 전문 뉴스를 팔로우하는 앵커 중에 하나로서 네, 그렇죠. 계속 봤을 때 분위기가 뭐 주말 사이에 이게 협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막 급진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내일 우리 박현도 교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긍정적이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밤사이에 또 누가 죽고 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펼쳐지고 또 오늘 트럼프의 타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쉽게 투자자들은 네. 그냥 롱이냐 숏이냐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속 롱으로 가다가 누가 죽었대. 그럼 숏이었다가 그럼 계속 확산되네. 계속 숏으로 가다가 뭐야 트럼프 탔고 이러면 롱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진짜 못해요. 없어요. 방향을 잡을 이건 수가 못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기서 사고 팔고 이게 되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그쵸. 전략을 취할 수가 없죠. 버텨야죠 뭐.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에너지, 방산 나란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전쟁과 관련해서 다시 이제 숏인가 싶어서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팔로우를 하다가 좀 현타가 왔어요. 갑자기 타코가 나오니까 이게 또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장중에는 쉐브론 에너지주 올랐고요. 로키드 마틴 역시 방산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비료 관련주 이 CF 인더스트리 최근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4일 연속 급반등이 이어지면서 비료주가 또 강세를 보였다 정도로만 뭐 전쟁 관련주가 장중에는 일단 상승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터보컨트 논란이 메모리 반도체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메인 이벤트는 이거일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터보컨트 논란. 뭐 터보컨트가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좀 전달을 해드렸고 그게 국내 증시에 꽤나 큰 파장을 몰고 왔던 것으로 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간밤에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그거 방어를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애석하게도 또 장도 시장이 또 도와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 샌디스크 11%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터보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AI 추론을 위해서 캐시 메모리 를 최소 6배 줄이고 KV 캐시 압축 방식, KV 캐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AI에서 추론을 할 때 여기가 이제 임시 기억 장치인데 이 KV 캐시라는 곳을 8배 속도 향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8배.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뭐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사나 이런 곳에서 리포트가 엄청 많이 쏟아졌고 저도 그런 것들을 다 봤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그거 하나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결국 다다익선이라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다. 네, 성능에. 그렇죠. 근데 하나 있을 때 그 메모리 반도체 하나의 성능을 좋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8개 살 거를 1개로 줄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이 그쵸. AI에 빨리 다가갈 수 있네. 이렇게 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나리오 너무 좋다. 네. 근데 그게 또 왜 나오는 거냐면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에 그 글 쓰거나 이런 것들이 네. 사람보다 이제는 봇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왜 요즘 오픈클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AI 에이전트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픈클로 같은 애들이 엄청 활동을 하는 게 결국에는 걔네가 계속 활동을 하면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기억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럼 걔네들이 더 그 개인화된 에이전트들이 사실 우리 안 써봤잖아요. 저도 아직 안 써봤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쓰게 된다면 메모리는 반도체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쵸. 이렇게 메모리의 그 성능이 좋아지면 이 터보 퀀트 같은 것들이 나오면 우리도 안 쓰고 있던 우리도 이제 오픈클로를 쓸 수 있게 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쓰게 돼요. 그럼 B2C로 계속 내려와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리포트 찾아보다가 하나증권에서 발행한 트렌드포스 디램 아. 가격 전망을 봤더니 이건 또 김로코 네. 위원님이시네요. 다시 다 상향이 됐더라고요. 네. 예, 신규로 이번에 그 3분기 전망치가 나왔는데 다 업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에 네. 3에서 8% 그리고 낸드 가격 역시 5에서 10%씩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걸로 보더라고요. 일단 시장이 굉장히 예민한 구간에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고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마이크론이 좀 빠지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런 상황이라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다. 근데 미주호에서는 이럴 때 항상 메모리 반도체는 기회였다.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도세는 몇 달마다 발생하는 거고 오히려 이런 저점에서 매수하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론의 패턴들을 분석하면서 그때랑 거의 일치한다 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약세의 전환점이라기보다 기회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선호하는 단일 메모리 기업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샌디스크에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장비 공급 업체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같은 기업들이 계속 장비 투자 사이클이 돌면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은 지금 뭐 먹히진 않았으니까 장중에는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하긴 하겠죠. 사실 구글의 그 터보 퀀텀이 엄청난 그 정말 파장을 일으킨다라고 했으면은 네. 구글도 올랐어야 되는데 그쵸. 좋은 네. 기술이긴 하지만 그게 또 뭐 메모리를 구글 요즘 완전하게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차트가. 맞아요. 예. 좋아지겠죠. 예, 그렇겠죠. 네. 예. 자, 다 좋아지기를 소망하도록 하겠고요. ARM 홀딩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 메모리가 주가가 빠지는 동안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이 CPU 관련주가 이제는 그 약간 병목의 수혜를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ARM 홀딩스가 이제 CPU에 뛰어들면서 사실 막 그게 엄청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CPU 만들었어요. 근데 메타가 사간대요. 뭐 SK텔레콤이 사간대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월가에서 막 극찬 랠리를 막 쏟아냅니다. 네. 심지어 이거를 과거의 페이스북 초창기랑 비교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엄청 도전적이고 훌륭한 그런 도전이다. 라고 니덤에서 평가를 하면서 ARM이 이 CPU의 역할 증대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유망한 투자처가 되기에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200까지 했고요. 그리고 델에 대해서 에버코어 ISI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뭐냐면 델이라는 곳이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서버가 결국에는 CPU가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CPU가 다시 병목이라는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 그 와중에 메모리가 빠지고 있잖아요. 요게 타이밍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한 게 뭐 물론 메모리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 사실 다 필요하잖아요. GPU도 메모리도 CPU도 다 필요한데 메모리 병목이 너무 심각하니까 메모리 쪽에 완전 올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투자 여력을 CPU 서버 업그레이드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CPU 가격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ARM도 더 극찬이 나오는 것 같고 델도 마찬가지로 CPU 관련 투자가 늘어나는 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반사수에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구글의 터보 퀀트 이슈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메모리에만 꽂혀 있었는데 CPU 쪽으로도 이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두 개 종목이 확실히 최근에 시세가 좀 남다릅니다. 네. ARM 홀딩스와 델 테크놀로지스 뭐 간밤에는 시장이 안 도와줘서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주가 상승세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많이 게 보이기는 올랐네요. 하죠. 네. 이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의 퍼포먼스는 다른 반도체 관련한 또 장비 관련한 종목들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 1분기 인도량의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예. 하락했고요. 뭐 아무도 사실 관심 없죠. 그쵸. 1분기 전기차를 얼마나 파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없지만 그 타이밍에 일부러 테슬라가 또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1분기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는데 아직 3월인데 이걸 전망치를 먼저 공개를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보시는 것처럼 전분기 대비해서 한 5만 대 가량 전망치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적으로. 근데 흥미로웠던 건 요거 ES 에너지 스토리지 이쪽은 그래도 증가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확실히 요즘 테슬라는 ESS 쪽으로 계속 좀 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주가는 뭐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했고 뭐 근데 반대로 스페이스X에 요즘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유치를 집중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엄청 거액을 굴리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유치하려고 스페이스X에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외에 몇 개 이슈 간단히 전해드리면 메타 같은 경우에 SNS 아동들이 메타 때문에 중독이 된다라는 그 재판에 아동들까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놓고 재판이 들어갔는데 메타가 졌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8%또 여기서 또 급락을 하네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올랐던 종목이 넷플릭스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요금제를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이제 올린 거예요? 아예? 예, 이 올드 프라이스 7.99에서 8.99로, 17.99에서 19.99로, 24.99에서 26.99로. 우리나라는 아직 상향이 안 됐지만 뭐 미국에서 시작됐으니 전반적으로 상향을 하겠죠. 그래서 넷플릭스만 조금 올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에서는 비트코인을 바닥으로 지금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뭐 이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비트코인 바닥이라는 메시지는 계속 골드만삭스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 뜬금없이 또 로빈후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렇게 뭐 올라간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바닥이다라는 메시지는 좀 주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모건 스탠리가 이런 메인 IB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좀 들어오려고 하는 게 뭔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네. 뭐 간단하게 이런 이슈도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바로 자연스럽게 3% 핫딜을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저희가 약간 또 종군 기자 느낌으로 입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제품이요, 밀레 제품이에요. 이제 또 여러분들 요새 관악산 되게 핫하다고 어저께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함께 나누셨잖아요. 권순우 관악산. 기자님이랑. 관악산 갈 때 이제 신발,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신발도 중요하지만 옷 바람막이 하나씩 없으신 분들 챙기셔야죠. 그럼 니즈를 반영해서 우리 명성님 이거 이제 남성용 조금 짧은, 그리고 저는 여기 밑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용으로 사파리 한 엉덩이 가려서 그 무릎 위까지 정도 올라오는 그 길이의 옷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렇게 목도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모자가 안에 있는 건가? 아, 있어요. 전에 있어요. 얇은 모자. 그럼 비 올 때 이렇게 딱 이제 쓸 수도 있는 이런 모자. 이러니까 무슨 어디 작전 수행하러 가는 것 같네. 자, 이렇게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골프 치러 가실 때 입으셔도 되고, 저기 지금 컬러 보면 여성 제품은 체크 무늬에 레드 컬러 그리고 그린 컬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입으니까 되게 예쁘네요. 오. 그리고 요게 사이즈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저는 지금 M 사이즈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핏하게 나왔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엑스라지 105인데 핏하죠. 핏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핏한 거보다 여유롭게 안에 좀 뭐 레이어링해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이신 분들은 M 사이즈보다 더 큰 거 주문하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여유롭게 더 바람막이 좀 크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입고, 나는
착 붙게 안에다가 좀 얇은 티셔츠 하나에 착 붙게 핏감 있게 예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 사이즈이신 분들은 딱 이렇게 M 사이즈. 제가 어깨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닌데 어깨 라인이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즈 선택하실 때 상세 페이지에 그 어깨 사이즈 잘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겠고 원래 사이즈보다 한 단계 더 업해도 된다. 그리고 M 사이즈가 5고 그거보다 조금 여유롭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라지 사이즈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밀레 아웃도어 자켓을 최초로 저희가 요거 다 4만 원대예요. 남자도 4만 원대, 여성도 4만 원대고 그리고 더해서 여러분 요새 머리 뭘로 말리세요? 뭐 다이슨도 있고 샤크도 있고 값비싼 제품도 많은데 가성비 저렴한 제품 중에서 정말 강력한 바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어와 그리고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스타일러까지 같이 준비됐는데 이게 최초 3만 원대입니다. 한 개만 드리는 게 아니고 2개고요. 360g 초경량 설계로 손목 부담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 오토 모드로 윤기 있는 머릿결을 유지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BLDC 강한 풍량으로 빠른 건조와 또렷한 스타일링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준비했고요. 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요거 드라이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스타일러까지 같이 드려요. 처음에 저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좋다. 여기 안에다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웨리링 들어가서 고데기 같은 웨이브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숑숑숑. 이렇게 숑숑숑 해서 숑숑숑 좋다. 웨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단발머리까지 완전 짧은 명성님 저요? 머리는 불가능할 것 같고 우리 단발머리이신 분들 끝에 이렇게 머리카락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니까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영상으로도 또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한번 켜봤어요. 여기 요 버튼 누르고서 그냥 이게 왼쪽 오른쪽 또 바꿔가면서 웨이브 편하게 요거 이제 휴대용으로 핸드백에 간단하게 또 넣을 수 있는 그런 무게감과 크기라서 여러분들 바쁘다 현대사회 시간 속에서 지하철에서 하시는 건 좀 그렇고 그냥 화장실에서 한 번씩 하시기 좋은 제품 요거 2개 합해서 3만 원대인 거예요. 각각 3만 원대가 아니라 합해서 3만 원대에 득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했고요. 잠시 후에는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